김대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5721번님은 총리 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국방위원회 과연 사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2356번님, 야당이 언제 정부 정책을 제대로 협조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셨고요. 8001번님, 유비무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IM 피터 임병도 씨와 함께 오늘 정치시사 주요 이슈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실시간 검색어입니까? 거기에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오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했는데요. 예. 김 전 대표의 탈당설은 계속 나왔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 그러니까 지난 2월 8일자. 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정치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네. 결국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얘기를 번복하고 탈당을 한 셈인데요. 네. 네, 실제 이제 김 전 대표의 이제 비서실장을 지낸 박용진 의원은, 한 달 반? 한 두 달 전부터 탈당 결심했다고 밝혀왔고. 예. 아마 올해 초부터 탈당을 생각하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탈당한답니까? 김종인계 의원들이 탈당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예. 또 일각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강력한, 대선 주자급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반 탈당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권의 강한 주자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겠죠. 김종인 전 대표가 밝힌 정확한 탈당 이유는 뭡니까? 정확한 탈당 사연은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김 전 대표는 할 일이 없어서 탈당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연은 없다. 네. 당이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예.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하긴 했는데 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어떤 줄어든 상황을 좀 표현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법 개정안 다 실패했고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가 보죠? 그렇죠. 이제 김 전 대표는 모든 당이 개혁 입법을 외치고 있지만 개혁 입법이 네. 하나도 진척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문 전 대표 전형에 센서를 던지기도 한 거죠. 예.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야당이지 않았냐, 예. 야당이 주도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은 어떤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런 것들 정책을 추도할 수 있을 때 좀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잡는 게 먼저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앞뒤 계란이냐 닭이냐 문제이겠지만은 네. 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 네. 양양자 의원 쪽에서 좀 반올림에 관련된 예. 소리도 나왔고 그 이야기도 잠깐 들려주세요. 반올림 이야기는 뭡니까?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그러니까 이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뭐냐면은 예. 그 삼성 백혈병 그 노동자들 이제 사망한 노동자들을 예. 같이 이제 함께 투쟁하는 그런 노조인데 그러니까 단체인데 굉장히 5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그 농성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양자 그 삼성 임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귀족 노조 귀족 유가족도 아닌데 한마디로 이제 그 전문 시위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 의원이 이제 사과는 했지만은 네. 삼성 백혈병 문제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 반올림 제가 취재도 했지만은 네. 일부러 그 유가족의 어떤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계 전반에 걸친 어떤 재벌 기업들의 문제점을 네네.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사망했을 때 그 도와줄 네. 수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강력한 대권 주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네. 어떤 노동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네. 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진보적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충분히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를 들면 계획 의지가 없다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 입증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재인 캠프 쪽에서 네.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예. 앞으로 정권을 잡았다면은 예. 정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뭐 정책을 만들 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해우소 갈 때와 해우소 나올 때 느낌이 틀린다니까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김종인 대표가 정확히 탈당을 언제 하겠다 밝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 전 대표는 뭐 날짜는 자신이 이제 정할 것이라고 정확한 탈당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네. 다만 이제 관계자들은 이제 선고 전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네. 어떤 탈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탈당 이후 그러니까는 그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네. 급격하게 이제 어떤 대선 정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탈당하면서 뭐 후원 계좌 폐쇄했고요.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근 의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행보가 관심이에요. 앞으로 뭐 하실 건지. 그렇죠. 이제 뭐 일단은 어느 나라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가장 그 김 전 대표의 합리를 바라고 있는 당은 이제 바른정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탈당하면은 뭐 대화하겠다고 미리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예. 일단 김 전 대표가 바른정당에 합류하면은 이 김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중도 확장성이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호남 지지. 예. 그다음에 지금 바른정당은 경성 흔히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떨어졌는데 네. 힘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데 예. 일각에서 이제 김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이제 수술의 가능성의 부분에서는 예. 제가 볼 땐 조금 수동적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다른 정당이나 세력들이 이제 옹립하면은 네.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네. 부분 좀 약한데 예. 또 한편으로는 확장성에 대한 가치와 또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좀 별개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김 전 대표가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도 씨도 재소감 지켜보시고 좋은 정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IM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9582번님은 지금 정세 보면 마치 해방 후 신탁 통치로 인한 양분화된 혼란스러운 시대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국방에 대한 하나의 의견이 아쉽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151번님은 왜 사드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말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네요. 유비무한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또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어서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쪽 상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선룰 지금 상당히 좀 양측 간에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 양측 간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호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시고 TF 팀장이시죠, 경선룰? 예, 그렇습니다. 예, 28일까지 원래 결정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경선룰을? 예, 그런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예. 사실은 내일까지 예. 당 지도부가 나서서 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쟁점 부분이 무엇인지 좀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각 대선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 특기, 보유 무기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표 선수를 뽑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네. 동의하는 수긍하는 선출 방식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일반 이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다. 예. 그러니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더 예.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 예.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일반 지지도는 좀 낮지만 네. 조직력이 오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지법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 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손학규 의장은 조직력이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나름대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여론조사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것 같고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공론조사 30%, 또 손학규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수기 배심원 제도 이것도 한 20% 되는 것 같은데 요 차이가 결정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 간극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면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완전 국민 경선을 기본으로 하고 네. 거기에 소위 여론조사를 합칠 거냐, 네. 공론조사를 합칠 거냐, 아니면 수기 배심원을 합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지도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TF팀장의 입장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예. 안이라고 그래서 예. 현장을 75%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투표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여론조사를 한 25% 정도 가미하면 좋겠다고는 안을 냈는데 예. 양쪽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여론조사가 너무 적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모든 국민들한테 이 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 이게 예. 과연 안전하냐 한 번도 예. 가보자는 길인데 그쵸.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모든 국민한테 다 100%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예. 그러니까 수기 배심원제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점수를 주고 하는 것은 싫다. 예. 그러니까 소위 경기를 할 때 핸디를 잡아주는 거 예. 이건 저희는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스타트 라인에서 누구는 한 10m 앞에 가 있고 자기는 출발선에 서가 있고 이거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도부에서 내일 중재안 내놓으실 거죠? 지금 중재안은 사실상 거의 나와 있는 것을 큰 틀에서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전 예. 국민경선 75% 예. 그리고 여론이든 공론조사든 25%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선을 내놓았는데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시도를 하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말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문제 없이 할 수 있느냐. 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의 문제를 감안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안하는 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에 150만 명 이상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전혀 컨벤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손학규 전 대표의 영입 흥행성 이게 기대와는 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선거인단 모집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네.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모집을 해서 200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우리는 그러나 이제 늦게 시작하고 아무래도 당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또 거기에 비용이 또 수십억 듭니다. 예.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인단 모집보다는 차라리 예. 모든 국민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하면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예. 이걸 가지고 한번 차별화를 하자. 그래서 흥행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룰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데 여하튼 새 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국민의당이 새로운 방법으로 네. 모든 국민에게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시도입니다. 새정치라고 하셨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모습을 보면 새정치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선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권력 의지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누구는 패권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정치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 일이고요. 예. 실제로 경선의 대상이 되면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지지도가 당연히 네. 본선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을 원하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봐서는 여론조사를 원하는 거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김종인 대표가 이제 탈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친문 패권 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우리 탄핵을 가져오게 했던 친박 패권 네. 이런 패권 반패권을 기본으로 한 정당 중립적인 정당이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견디다 못해서 민주당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당으로 와서 예. 또 제3지대의 중심이 국민의당이 돼서 예.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고 예.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아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말씀을 듣고 보면 개헌과 경제민주화 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던데 국민의당이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셨죠? 예, 이미 저희는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실상 단일안을 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선 전 개헌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개헌은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 조조익선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예, 만일 예. 가능하다면 예. 민주당 내의 반문 쪽, 예. 그러니까 개헌을 원하는 분들과 예. 또 저희 국민의당, 또 예. 바른정당, 예. 또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개헌을 원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바로 단일안을 내자.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네. 대선 내과 함께 동시에 국민 네. 투표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앞에서 그 손학규 의장하고의 어떤 그 경선 룰 문제도 지금 사실 뭐 있는 게 사실인데 많은 대선 주자들을 국민의당으로 모시고 와서 한번 컨벤션 효과를 노려보겠다. 제3의 지역으로서 좀 경선에 흥행을 일으켜보겠다라고 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뭐라 그럴까요? 좀 담 큰 양보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대표께서 네.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예. 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야지 외연이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요. 또 국민들이 볼 때 어차피 대선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한두 차례의 고비를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차제에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네. 안철수 전 대표로 봐서는 예. 이 경선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본인이 앞서 있으니까 예. 또 그것이 민심이라고 보고 그런 예. 방식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안철수 전 대표는 3자 구도 대결을 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중에 최종에서 2대2 양자 대결에 양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탄핵을 불러온 네. 국정농단을 가져온 세력은 이 다음 대선에서 대선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 네. 어차피 늘 그렇게 하셨죠. 자유한국당 쪽에가 다시 정권을 도모하는 것은 예.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양당의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양당 대결로 본다면 네. 좀 더 중도적이고 또 패권이 좀 적은 네. 안철수 전 대표, 미래를 대표하는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지금 구도로 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렇게 이제 대선 구도를 네. 몰아가는 것이 전 대표한테는 필요하고 전략이겠죠.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저는 좀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 이렇게 서둘러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원래 작년 7월에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는 올해 연말까지 배치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대선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천천히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과 사드 협상할 때도 야당이 반대하고 또 국회 비준을 핑계로 해서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은 그동안에 당론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야당이 언제든지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반대를 해주는 것이 협상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사드를 가지기에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이 참 허탈하고 국민들 별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당 안에서도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견해가 다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영호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외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7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